그리고 이제, 네. 3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고 네. 남아있는 절차는 특검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검보 임명되고 이제 수사팀 꾸려지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 언제부터 시작될까. 그런데 이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죠. 특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임명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오늘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해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윤석열 부부의 이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거 1, 2차 지금 다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입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체포를 불사할 것이냐 이 얘기.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 법적으로 자신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어제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여전히 대통령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제 집행을 불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체포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뭐 사유도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 안 나가고 보겠다라는 거고, 마치 여전히 대통령과 영부인인 것처럼 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에 이제 배우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은폐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CCTV 같은 것도 다 그렇죠. 이제 확보를 예.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굉장히 좀 탄력이 붙은 모양새이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재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치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굴고 있는 모양새가 진짜 탐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 질서를 이게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가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보통 소환 통보를 이제 3번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번째를 통보하면서 이미 어떤 날짜를 공개한 것도 사실 경찰 입장에선 강수를 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안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강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일종의 이 본인은 나름대로의 여론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 집회 통해서 뭐 김문수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 낸 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나름의 정치 활동과 전선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힘이 없죠. 저는 그리고 경찰도 뭐 이렇게 2번째 공개 경고를 한 만큼 3번째는 저는 바로 강제 집행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들이 대통령 예우를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냥 이 무지성으로 무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온 그 흔적인 것 같고요. 전 좀 특이했던 게 그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최상목 특검법 중에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저는 내란일 줄 알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공천 개입이 껴있고 다 연결이 될 수 네,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법 앞에까지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발작을 일으키는 게 조사하기 좀 편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많이 자수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도둑이 아니겠느냐. 재배절인다. 예. 네. 자, 이 특검은 어찌됐건 시작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특검법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브리핑을 계속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뭐 국민들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법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뭐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과거 정부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근데 특검이라는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3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나도 딜레마다. 이 얘기를 그 국무위원들 앞에서 했어요. 하니까 막 고개를 끄덕였다는 네. 거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러니까 그 고개를 끄덕인 분들도 있고 네. 전 정부 국무위원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무회의 시간에 자기들끼리는 또 나름 발언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 얘기를 한다고? 약간 해와 바람에서 해 그 방법을 쓰신 거 아닐까요?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옷 해서 벗겨는 옷을 다 옷을 벗겨놨더니 벗길 때. 봤죠? 너네들의 지인제를 알려주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브리핑하는 거를 문제 삼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예. 있고. 근데 그거 이미 윤석열 특검 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이 다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3대 특검을 왜 지금 하냐 뭐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거부권 때문에 야당 시절에 추진을 못했던 거고 왜 여당 되니까 갑자기 특검을 하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거부했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네 뭐 삼권분립이네 뭐 삼권분립을 해치는 요소니 뭐 위헌적 요소니 정치보복이니 이런 프레임들이 그냥 너무 공세적인 프레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고 와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일단 냅다 반대하고 보는 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길래 이걸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여기는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좀 반대해 준 게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이 제대로 보강이 돼가지고 발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특검법이겠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영남주류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얘기를 못 네, 했는데 영남주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는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슈가 될 본인의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김건희 특검은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3특검이 결국에는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하고 다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려고 한 거냐, 누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그토록 그리고 왜 최혜병 사건의 그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고 했느냐. 그 배후에 보면 그리고 이종호가 왜 3분의 1 체크하고 이런 말을 했냐. 이 다 김건희 씨하고 연관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건진 게이트 그렇죠. 뭐 샤넬백 뭐 할 거 다 이제 김건희 씨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이 되는 3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의 배후가 누구냐. 이걸 또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엔 이게 다 만나는데 핵심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보수 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정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치 행위로 버텨보려고.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지난 1,700만 표 이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민의는 끝난 거다.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버티고 법원에 가서 빨리 재판해라 이렇게 요구한들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자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지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 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선거 앞두고 정치 탄압하는 거 아니냐. 조만간 이 프레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이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짐작이 가능한 어떤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나올 헤드라인이 대충 기대가 됩니다. 영남 주류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영남류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요? 주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거기 꽂혀 있나 봐요 지금. 그냥 주류가 머릿속에서 안 나. 정확합니다. 오늘 전화 한잔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게 이 특검을 두고 이제 이게 수사해야 될 건이 총 합치면 이제 35건 정도거든요. 혐의로만 보자면. 그렇죠. 혐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검사 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일반 수사에 들어가는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의 어떤 공백 상태를 좀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아니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될 때는 검찰 수사 공백 얘기 누가 하나 꺼냈습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뭐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검찰의 모든 수사가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 3대 특검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윤석열과 관련된 김건희와 관련된 그리고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 진상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수사 공백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이런 정신승리와 네거티브에만 갇혀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진짜 좀 정말 화가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새 1부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속보가 나옵니다. 저 속보 너무 기뻐요. 지금 여권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중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날부로 전 전선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고정식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건데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또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접경 지역에 사신 분들 인터뷰 봤는데 거의 우울증에 걸리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북 확성기가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있는 만큼 대남 방송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그들의 목소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달된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네. 그리고 사실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전해졌었는데 저 부분을 그러니까 앞서도 아까 제가 통일부 장관하고 뭐 그런 얘기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급과 동시에 실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보니까 하루였네요. 하루.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대통령과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고 예. 사실 대북 확성기가 중단되는 것은 북한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대체로 이제 보니까 외교안보 라인이 짜여진 것 같은데 이제 G7 이후에 그리고 나토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갈 9월 가능성이 달 지금 얘기되고 있죠. 예, 예. 근데 9월 달에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에이펙 회의 준비를 잘 해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도 오고 그리고 시진핑도 오면 또 새로운 그 남북 관계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그동안 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효능감이 뭔지를 알고 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네. 유의미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 2,900 올라간 거랑 또 연결시키자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마다 북한 안보 문제 거론이 되는데 이것 또한 예, 주식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또 제법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이 부족해요. 한겨레의 정중히 요청합니다. 조금 늘리실 생각 없습니까? 예, 여쭤봅니다. 답을 일하고 주시기 싶은 바랍니다. 예. 고연준 고추는 뭐야? 고연준 모든 게 다 앵커님의 주로 끝나면 어떻게 오늘 완전히 그냥 소통에 빠져 있구만 아주. 고주류. 네,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끝내줘. 편의점에 가서 주식 사야 아, 네. 저도 같이 가려고요. 자, 오늘 일과 함께했던 세 분 장윤선, 오윤혜, 박성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